2021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 연간 배출량은 무려 447만 5,558톤. 하루 평균 배출되는 양만 해도 약 1만 2천 톤에 달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처리가 이제 부자연스럽게 되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는 더 이렇게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잔반은 나로부터 비로 이래가지고 그 앞글자를 따서 잔나비라고 이제 했고요. 잔반제로 운동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던가 지구 살리기 운동을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해보자. 크고 거창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환경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는 작은 실천으로도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급식을 딱 먹을 만큼은 받으니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잔반 줄이니까 환경 도움되는 것 같고 맛있어서 좋습니다. 녹색 지구를 위한 작은 변화. 잔반 없는 식사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싹싹 비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깨끗하게 먹으니까 몸도 좋습니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도 다시 보자. 친환경 퇴비와 연료 등 지역사회의 든든한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작은 실천과 아이디어로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변화의 순간을 지금 들여다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량중학교. 입맛 까다로운 사춘기 학생들의 점심시간은 어떨까요? 올해 처음 잔반 줄이기를 시작한 청량중학교의 조리실은 늘 분주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약 4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조리량이 어마어마하지만 잔반을 최대한 줄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하고 애들이 조금 덜 먹는 거를 주라고 하거든요. 인기 메뉴인 조랭이 떡국도 캠페인 전엔 잔반량이 상당했는데요. 이젠 국물까지 남김없이 배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국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아이들한테 많이씩 제공 안 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제공하게끔 위해서 국물량을 좀 많이 줄였어요. 양은 물론 간도 너무 짜거나 싱겁지 않아야겠죠? 학생들의 입맛을 저격할 수 있도록 맛깔나게 끓여냈습니다. 네, 오늘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잘 먹고 또 안 좋아하는 거는 좀 잔반으로 나오는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기호도를 좀 반영해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식단을 좀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잔반으로 버려진다면 의미가 없는 법. 학생들의 선호도와 영양가를 꼼꼼하게 따져 식단을 준비하는데요. 잔반을 줄이는 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산물이나 야채 같은 거는 그 껍질 깐 게 들어와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과일류 같은 거에서 나오는 껍질류도 또 음식물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줄이기 위해서 껍질 제거된 상품이 들어오고 있어요. 껍질이 미리 손질된 재료의 경우 직접 사서 손질해야 하는 재료보다 조금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껍질 없는 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줄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작년과 비교한 수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년 대비 약 평균 30% 정도 감량이 됐고 그 처리 비용은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0만 원 정도 절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청량중학교 잔반 발생량과 처리 비용은 매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급식 준비 과정은 물론 학생 및 교직원의 적극적인 동참도 잔반 줄이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잔반을 줄이기 위해 잔나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뷔페에서도
가져올 때도 그 신경 써 있더라고. 맞아요. 뷔페 식당에서도. 그냥 메뉴만 봐도 알아요. 오늘은 안 먹겠다. 전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기면 안 남겠다는 생각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생활 속 교육이라는 잔나비 캠페인. 과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구 살리기라던가 아니면은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슈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의 반응은 좋다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런 잔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좀 더 큰 거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골고루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학생들의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식은 언제나 학생들이 원하는 양만큼 배식받을 수 있습니다. 잔반이 남지 않도록 스스로 먹을 양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 전에는 많이 퍼가는데 지금 많이 먹고 싶은 만큼만 딱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잔반제로 캠페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편식을 좀 덜하고 채소를 좀 더 많이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잔반 없이 깨끗하게 식사를 마치는 건 이제 청량중학교 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골고루 잘 먹는 건 기본이고 환경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요. 급식을 딱 먹을 만큼만 받으니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막 먹고 이제 먹기 싫으면 버렸는데 이제 약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잔반 줄이니까 환경 도움되는 것 같고 맛있어서 좋습니다. 식판을 정리하고 나오면 스티커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스티커를 받는 걸까요? 반찬 잔반 남기지 않은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그 칭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칭찬 카드에 그 스티커를 이제 매일 이제 잔반 없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씩 이제 나눠주면서 그래서 그 15개가 되면 상점 5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밥도 이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스티커도 받아서 상점도 받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일석이조가 되는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환경도 지키고 칭찬 카드도 채우고 잔나비 캠페인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는데요. 잔나비 캠페인 덕분에 우리 학생들 생활 필수 정보도 배워갑니다. 잔나비 캠페인이 가져다준 최고의 변화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눈에 띄는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요. 여기 한 통에 240리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칸 보시면은 3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 칸에 80리터 있는데 작년에는 한 2칸에서 많을 땐 2칸, 좀 적을 때는 1칸 반 정도가 음식물이 찼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한 칸에서 반 칸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잔나비 캠페인을 시작하고 1년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또 얼마나 큰 변화가 찾아올까요? 잔반 제로 운동이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해주면 좋겠지만 정말 효과가 크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또 성인이 돼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밥 먹으면서도 좀 내가 먹을 만큼 양만 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좀 더 이제 더 커가면서 자기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잠재 의식 속에 있으면 또 자기 아이들한테도 또 이렇게 교육이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소방서. 식사 준비로 한창인 이곳은 소방대원을 포함한 직원 70명이 잔반 줄이기 활동에 동참 중이라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메뉴를 준비한 오늘이 바로 잔반 제로 그린데이입니다.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매주 금요일 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음식의 양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곳에선 과연 어떻게 잔반을 줄이고 있을까요? 고기 충분히 익었어요. 네, 다 익은 것 같아요. 당면도 다 불었고요. 저희들은 이게 직업상 대원들이 출동이 잦기 때문에 출동하기 전에 빨리 식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빨리 드실 수 있게끔. 급한 출동으로 식사 시간을 놓치는 불상사는 막아야죠. 출동하는 소방대원들 못지않게 조리원들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점심은 직원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불고기인데요. 자율배식으로 이루어지는 식사. 과연 광명소방서 직원들은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큼만 퍼가고 있습니다. 간장님 국물 양 얼마큼 드릴까요? 조금만 드릴까요? 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세요. 네. 미역국도 좋아해가지고. 네. 좋아하는 음식을 양껏 떨어가되 절대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과연 잔반제로 그린데이를 운영하기 전 광명소방서의 점심시간은 어땠을까요? 기존에는 직원들이 먹고 싶은 만큼 보이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많이 푸고 이제 배부르면 남기는 경향이 많았는데 잔반 없는 데이를 운영하면서 잔반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탄소 배출 저감을 해야 된다는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서 먹고 싶은 것보다는 적당하게 음식을 푸고 잔반을 줄여서 음식물 처리 비용도 실제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었고요.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져서 좋은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잔반 줄이기에 동참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는 직원들. 점심시간의 작은 실천으로 일상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싹싹 비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나왔을 때 이거는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음식물 쓰레기죠. 어떻게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 또한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식판. 매일 잔반 없는 그린데이에 도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걸요?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먹으니까 몸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조금 더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지구 환경 개선이라던가 탄소 중립에도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많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잔반 처리 과정이 사라지자 뒷정리 시간도 확 줄었는데요. 이젠 긴급 출동도 걱정 없습니다. 절에 살아서 뿌듯합니다. 맛있게 다 드셔주시니까요. 평소에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도 없고 어차피 땅에 버리면 썩겠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또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일상생활에서도 잔반 없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평상시에 좀 잔반을 많이 남기는 편이었는데요. 이런 잔반 없는 데이로 인해서 상기를 하면서 잔반 배출에 많이 이제 없애려고 신경을 쓰고요.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보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잔반과 함께 줄어든 것은 탄소 배출량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줍니다. 식비 전략에 도움이 되죠. 다 남겨오면은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쏟아야 되고 다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전략되죠. 잔반 없는 데이 운영을 시작으로
직원들 개인 간의 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개인 식물 키우기라든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저희 광명소방서 직원들은 계속 노력할 겁니다. 한편 줄이고 줄여도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음식물도 있기 마련이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설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연료로 탈바꿈하는 곳이죠.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은 고양 시민들이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중 일일 250톤, 축분 일일 10톤 하여 총 260톤 처리 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퇴비나 사료로 처리됩니다. 이 방법은 설비 구성이 간단하고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요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략 200톤에서 250톤 사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춰 현기성 소화 방식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국내에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한 34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와 같은 현기성 소화 시설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현기성 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또 설치 비용도 또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숙련된 기술력들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현기성 소화 방식에 의한 음식물 처리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인구 106만 명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 차량을 통해 이곳에 모이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처리에 앞서 꼭 거쳐야 하는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에 섞인 다양한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하는데요. 우리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도 어쩌다 한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큰 돌이라든가 이런 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식별되는데 조금 작은 거, 플라스틱이라든가 뼈다귀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 우리가 더 세밀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주병이라든지 그 물병, 플라스틱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기계 발생의 원인이 됐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분리수거를 잘해서 이런 자재류 같은 경우도 양호한 편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이 돼서 저희 시설에 반입이 되면 각종 시설들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 고장이 발생하면 음식물 처리가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를 해서 이런 이물질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게 부순 음식물 쓰레기는 30일간 현기성 소화조에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는데요. 보시는 것은 현기성 소화조로 잘게 5mm 이하로 잘게 세분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해서 약 30일간 체류시키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현기성 소화조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연간 683만 세제곱미터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데요. 친환경 연료 바이오가스는 바이오매스 시설과 난방공사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소화가스, 즉 바이오가스는 현재 저희 시설 내 RTO라는 시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 바이오가스는 인근 지역난방공사에 가스를 정제해서 보내면 거기서 보일러의 연료로 스팀을 생산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보내지고 있습니다. RTO의 경우 사용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한 후 연간 1억 원 넘게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음식물 냄새를 물로 세척하고 알칼리로 세척하고 산으로 세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마지막에는 음식물 냄새를 태워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RTO라고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추출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에 찌꺼기가 남는데요. 이 찌꺼기까지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매스 자원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현장에 있는 후보 숙조를 보고 계신데요. 현장에 소화 슬러지가 케이크로 나온 상태를 저희 톱밥이랑 혼합을 해서 후보 숙조에 집어넣고 20일간 부숙을 시켜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짜낸 찌꺼기를 톱밥과 섞어 숙성시키면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퇴비로 재탄생하는데요. 생산된 퇴비는 관내에 무료 배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현재 소화 슬러지를 통해서 나온 찌꺼기가 탈수기를 거쳐서 저희 톱밥과 함께 후보 숙조에 들어갔다가 20일 후 숙성이 돼서 퇴비로 생산된 모습을 현재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매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에너지 전환이 트렌드인데요. 퇴비가 이렇게 배출돼서 나오는데 바이오매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받아서 나갑니까? 약 3차에서 4차 정도. 그러면 하루에 생산되는 퇴비는 몇 톤 정도 생산이 됩니까? 11톤에서 12톤 사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45톤에서 50톤 정도 생산이 되네요. 예. 퇴비가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언제 정도에 이렇게 퇴비가 많이 온다라고 보세요? 농번기 때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농번기 때 아무래도 농사를 짓기 전에 수요가 제일 많겠네요. 예. 하루에 양은 7톤에서 8톤 정도 되고요. 농민이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직접 가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자 처치곤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음식물 쓰레기의 대변신.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나요? 2025년까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분야에 의무 이행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50% 이상을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45년도까지는 80%의 그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10%, 그 다음에 50년까지 80%를 이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오가스, 흉기성 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들은 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전망도 더 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 지구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잔반제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변신을 꾀하는 바이오매스 프로젝트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크고 작은 마음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워질 지구의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